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후동중화죠. 후동중화 조선이 중국 1위 업체인데 카타르 페트롤리엄 QP와 총 16척 옵션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8척이라고 봐도 되죠. 이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즉 LNG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요것은 사실이죠. 이 소식이 근데 뭐 이 소식은 저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알려진 다음에 국내 어떤 언론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 그 문장만 보면 그럴만 하긴 합니다. LNG선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독식해 오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걸 싹쓸이 한다. 그러면 위기가 맞겠죠. 자, 만약 이 기세로 중국이 원래 한국이 독식하던 LNG선을 다 쓴다. 혹은 반이라도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었다면 한국 LNG 관련 기업들의 미래 가치, 즉 주가가 폭락했겠죠. 근데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5월 4일에 이거를 지금 오늘 녹음하고 있는데요. 업로드는 5월 6일쯤 할 텐데 분명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동성 화인텍, 한국 카본, 이것뿐만 아니라 LNG 관련 주들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3월 그 대폭락장 이후에 회복세도 거의 더블로 나오고 있고요. 자, LNG 관련주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올랐고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기자들이 뿌려대는 한국 LNG는 끝났다. 중국이 한국을 넘어섰다. 한국 조선의 미래는 없다. 등등의 기사들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과장된 기사라는 점입니다. 물론 조선어 어렵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좋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위기다라고 쓰는 것과 사실도 아닌 것을 부풀려서 중국이 마치 LNG선을 더 수주할 것처럼 부풀려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기술력에 문제가 많았죠. 중국이 2017년 9월 후동중화 조선과 상해와이가오 조선 SWS가 수주한 22,000 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 9천 중에 첫 번째 선박이 다음 달 5월 중에 인도가 될 건데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은 중국의 금융 지원으로, 그러니까 CMA GGM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건조 초기 과정부터 굉장한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건조 조선선은 그 SCS랑 직난 쉽야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중국의 기술력을 말해주는 포인트고,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은 중국의 금융자원으로 이제 발도된 선박이니까 중국이 인수한 윈GD XDF 추진 엔진이 탑재가 되는데, 중국은 이 대형 선박에 2개의 그 스트로크 듀얼 퓨엘 추진 엔진을 탑재해본 경험 자체가 없어요. 후동중화 조선이 4개의 이제 스트로크 듀얼 퓨엘 발전기를 LNG선에 탑재한 경험을 물론 가지고는 있지만 이 선박이 운행 중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킨 바가 있죠. 그리고 다들 그 아는 망망대에 그냥 멈춰 섰던, 그리고 본행제 타입의 변경이 있었고, 중국 선박이 건조가니까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핵심 뭐였냐? 선주가 요구한 LNG 연료 탱크 본행제 타입의 변경이 있었다는 그 점. 후동중화 조선은 GTT에 그러니까 NO96 타입의 LNG 연료 탱크를 부착해온 경험을 갖고 있는데, 건조 과정에서 CMA GGM은 최초로 계약된 즉 넘버 96에서 마크 3로 변경할 것이 요구되면서 이 선박들의 건조 작업이 계속해서 지연된 거예요. 제가 이런 어떤 조금은 LNG 업계의 좀 깊은 내용까지 더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선박 발주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중국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LNG 선마서 중국에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과장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국조선해양의 컨퍼런스 콜만 보셔도 지난달 29일 날 실적 발표 후에 진행된 거니까 굉장히 최근이죠. 근데 거기서 말했습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는 최대 이제 120척까지 발주가 예상이 되는데, 국내 조선사들이 80척, 120척이 발주가 된다면 80척을 수주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수치를 제시한다는 것은 그 회사 입장에서 나중에 그게 뒤집혔을 때 굉장한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주주들의. 그럼에도 이렇게 말한 것은 다 근거가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의 어떤 그런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그 글래드스토너 내용, 뭐 호주 인근 바다에서 2018년에 멈췄던 그런 것까지 언급을 안 하더라도 후동중화 조선의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그 도크 개수가 1년에 4개예요. 1년에 4개.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의 옵션 8척 포함한 16척 이상의 그 도크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도크가 없는데, 그리고 그 도크 안에서도 그 4척을 만약에 뭐 건조를 한다, 진행을 한다 하면 그거에 대한 기술력도 문제가 많다. 지금 수주를 한 후동중화 조선이 중국에서 유일하게 LNG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거든요. 근데 얘가 과거에 이미 수차례 고장과 폐선까지 시킨 형편없는 기술력의 조선소입니다. 뭐 더하기 빼기만 해봐도 끝나죠. 근데 그러면 카타르가 왜 그런 걸 알면서도 중국에 줬는가? 수차례 사건 사고만 일으키는 이런 말썽쟁이 중국한테 LNG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냐? 그것은 결국엔 이제 LNG에 대한 막강한 구매력, 뒤에 백으로 있는 중국 정부의 LNG에 대한 어떤 꾸준한 수요, 석탄 발전을 많이 줄이고 LNG를 지금 중국에서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전을 개발해서 LNG를 팔아야 되는 카타르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 바이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뭐 다른 여타 LNG 프로젝트에서도 중국의 이런 구매력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따른 그 단가이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미 후동중화 조선소 도크 다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 도크에 들어가는 애들도 제대로 이제 건조가 될지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조선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국내 조선업계에서 진짜 잔뼈 굵은 분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형편없다. 이것은 한국이 뭐 중국보다 뛰어나고 뭐 기술력이 뛰어나고 중국을 무시하고 우리나라가 최고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배를 만들었는데 바다 위에 쓰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니까 당연히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과 도크의 양 이런 것들만 고려하면 이런 기자분들의 제가 뭐 지목을 할 수는 없지만 기사들이 얼마나 과장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을 자신들의 상상만으로 적어가지고 한국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뭐 그게 공매도 세력이 뒤에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기자분이 조선업계에 대한 뭐 좀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뭐가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기사다. 왜냐면 일반 그 LNG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사 쓰고 있네 이러고 넘기겠지만, 일반 그 LNG 쪽에 기초적인 그런 지식이 없는 많은 분들, 일반 국민분들은 그걸 읽고 와,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 뭐 이러면서 그 오해, 호도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연말에 가니까 또 그게 아니야. 한국이 또 한 80% 90% 먹었고, 오히려 작년보다 LNG 지금 선박 발주량은 늘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니 저번에 봤던 내 기사는 뭐지? 하면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LNG는 이제 80척을 이제 한국에 가져올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억 달러 정도 척당 가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2천 몇백억 원이 500억 원, 400억 원 되는데, 그래서 유조선이나 뭐 VLCC나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다른 선박들, 벌크선이나 그런 것보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LNG가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까지 보면 최근에 국내에 있는 LNG 기업들을 실제로 방문해보고 거기에 현업에 일단 원래 알던 분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그 수주가 꽉 차 있어요. 굉장히 지금 뭔가 언론에서는 큰일이 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제가 전체 조선에 대한 업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LNG만 놓고 보면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한국이 수주가 꽉 차 있고, 카타르에 대한 뷰도 거기에
실제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그쪽 분들은 적어도 저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건 자연의 원리다. 아니 여기 도크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데 나머지 선들이 뭐 반 이상 또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다. 뭐 예를 들어 컵이 100리터짜리 뭐 컵이 있다. 100ml짜리. 근데 거기에 어떻게 500ml짜리 그 물을 담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라 제가. 근데 실제 검색해 보시면 기사들이 그 상식과 반학의 기사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상대로 진행하던 압수수색을 2박 3일 동안 기자들과 대치하던 끝에 압수수색에 나선 지 41시간 만인 새벽 2시 50분쯤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채널A 기자들과 사흘 동안 대치하다가 임의 제출 방식으로 증거물 일부를 받긴 받았지만 유의미한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용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균형 있는 수사를 강조하며 MBC는 왜 빠졌냐며 질책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해서 채널A와 함께 MBC를 향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이 돼버리니까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대놓고 경고를 날린 것인데, 아니 범죄를 공모한 채널A와 그걸 보도한 MBC를 동급으로 취급하며 MBC를 마치 피의자 다루듯 하는 건 법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때리는 놈을 신고했더니 이건 신고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이게 제대로 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널A 기자의 범법 혐의를 두고 그 의혹을 보도한 MBC가 왜 압수수색 대상이 되느냐는 거죠. 더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청장이 MBC의 영장기각 사실을 공개하면서까지 질책성 지시를 하는 건 결국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 윤석열 총장과 이번 압수수색을 지휘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갈등만 다시 표출시키는 거죠. 게다가 윤석열 총장이 강조한 균형 있는 수사라는 게 채널A와 MBC를 향해 같이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비중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국민들에게 마치 MBC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되도록 하겠죠.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건 이렇게 균형 있는 수사를 하라던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녹취록의 의혹의 당사자인 그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은 정작 압수 품목에도 넣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 조중동에서는 수사 공정성을 거론한 윤석열 청장을 띄워주고 있는데요. 마치 서울중앙지검에서 MBC만 쏙 빼고 채널A만 압수수색을 한다. 윤석열 청장이 MBC만 영장 기각이 됐다는 소식에 황당해했다. 이런 식의 보도로 서울중앙지검이 MBC 압수수색 영장을 소홀히 작성했을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추측성 보도를 내놓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를 향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는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MBC에서는 지난 1일에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의 주장을 통해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 가량을 투자했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경환 전 부총리 측에선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면서 즉각 MBC 보도본부 기자와 제작자와 제보자를 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MBC에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와 신라젠 관계자의 반론까지 실어서 이철 전 대표가 최경환 전 부총리 측에 65억 자금 유입 의혹을 제기할 만큼 돈의 성격과 실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붙들고 균형 있는 수사를 하라고 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그게 맞다면 언론사에서는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을 때 압수수색을 각오하고 보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누가 제보를 하고 어느 언론사가 보도를 하겠어요? 즉, 윤석열 총장과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명예훼손 압수수색이라는 말 뒤에 숨은 속셈은
MBC가 확보한 녹취록 전부를 압수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 녹취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라고 들먹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청장이 수사의 균형을 얘기하려면 먼저 한 달째 질질 끌고 있는 진상조사를 매듭이라도 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에서 그 채널A 기자와 통화한 검사장이 인터넷에 계속 오르는 한동훈 검사장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검사장인지 빠르게 진상조사를 해서 밝혔다면 언론사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같은 건 필요 없는 일 아닌가요? 그냥 핸드폰만 압수해서 조사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런 수사는 안 하고 국민들 피곤하게, 기자들 피곤하게 이게 뭐 하냐는 거잖아. 아니, 수십 명이나 되는 검사들 채널A 본사로 압수수색 하라고 보낼 때 뭐 새파란 박스 들고 걸어서 가게 했겠습니까? 다 국민들 세금으로 기름 넣은 차 타고 갔을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 세금 낭비를 하느니 그냥 채널A 기자랑 누가 통화를 했는지 핸드폰 압수해서 조사만 해보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눈에는 검찰이 고작 자신들의 치부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채널A나 MBC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